오늘 코로나 렌더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재질 살짝 디테일한 부분 살펴볼 거고, 코로나 스캐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은 코로나 렌더에서 샘플 장면으로 주고 있는 인테리어 장면이고요. 약 10분, 12분, 13분? 이 정도 걸면 천 사이즈가 노이즈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렌더링을 걸 수 있습니다. 물론 장면마다 달라요. 세팅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좀 뜯어보시면 스터디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제가 내부에 있는 것들은 다 지운 다음에 스피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 렌더 사이즈를 조정한 다음에 한번 렌더링 해 보겠습니다. 겁나니까 600 정도로 해서, 네, 금방 렌더링 되죠. 이렇게 렌더링 되는 장면이에요. 일반적으로 외부에 있는 배경 같은 경우는 포토샵에서 합성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랜 이미지에 이 장면하고 맞는 배경을 넣고 렌더링 하기도 했어요. 예전부터. 근데 작업자마다 달랐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놓고 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백그라운드를 합성을 장면에서 하는 거죠. 렌더링을 한 번에. 네,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50초 정도 렌더링을 했고요. 50초 정도 렌더링한 이미지는 현재 보이는 상태. 그래서 이 정도 렌더링이 되는 거고, 코로나에서도 렌더할 때 오버라이드 재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세팅 부분에서 재질을 사용하시면 돼요. 또 숨겨져 있는 라이트를 렌더링에 참여하게 하려면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재질을 선택해 주면 당연히 그 재질로만 렌더링이 됩니다. 저는 코로나 재질들을 좀 모아봤는데, 만들기도 하고 모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장면에 맞게 사용하시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드래그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레이를 하나 끌어와서 그레이를 가지고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오버라이드 재질로 인스턴스,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창 쪽을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창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익스클루드 시켜서 렌더링 해보도록 하죠. 다 회색으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글로시한 회색 재질인데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하시면 되겠고, 오브젝트를 제외할 때는 Vlay하고 거의 비슷한 옵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외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Vlay 툰처럼은 좀 아직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툰처럼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제가 만든 거는 와이어를 혼합하는 건데요. 이렇게 색상하고 코로나 와이어라는 재질을 혼합해서 와이어를, 물체 가지고 있는 와이어들을 해당 색상으로 렌더링 하게끔 해 놓으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겠죠. 그레이에다가 넣어 볼게요. 얘를 그레이에 이렇게 넣으면 된 거죠. 얘도 없어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와이어 색상으로 혼합이 되면서 렌더링이 되죠. 밑에가 와이어, 위에가 원래 재질. 이렇게 해서 렌더링 테스트를 해보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메쉬 상태도 와이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Vray 2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가 돼요. 라인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렌더링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AO 재질을 잘 활용해서 모서리 부분만 딱 살려가지고 렌더링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응용을 잘 하시면 이제 툰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니까
지금 의미가 작아지고 잘 안 보이죠? 툰처럼 하는 방식이니까 그런 방식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얘를 그대로 집어넣고 해볼게요. 사이즈를 잠깐 키워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체 가지고 있는 와이어를 렌더링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재질을 그렇게 한번 혼합해서 사용해 보시고요. 저는 흰색 재질, 그리고 와이어 재질, 와이어 색상은 회색으로 엣지를 이용해서 엣지 부분만 이렇게 했고요. 올 엣지를 하게 되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삼각면, 보이지 않는 삼각 엣지, 점과 점을 연결하는 부분도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옵션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제가 해제했고요. 얘를 코로나 믹스맵을 이용해서 혼합을 했습니다. 멀티플라이 모드를 이용해서 더 좋은 방법은 있을 것 같고요. AO 재질을 이용하시면 얘들을 다 빼버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디퓨즈에 연결하고 모서리 부분을 어둡게 색상, 그러니까 원하는 라인 색상을 만들고 값을 줄이면 이렇게요.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하게 되면 모서리들이 검게 렌더링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응용을 잘 해서 이렇게 라인이 생기죠. 좀 더 범위를 넓히고 좀 더 어둡게 하면 더 라인이 선명해지겠죠. 툰 렌더링 하는 형태로 할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고, 모델링 렌더링 할 때는 이 라인들이 살아있어야 제대로 보이니까요.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냥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해봤고, 오버라이드 끄면 원래 물체 장면이 가지고 있는 렌더링을 할 수 있겠죠. 밑에 바닥 같은 경우는 지금 재질이 안 들어가 있는데 원래 이 기본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본 재질을 확인해 보면 우드 플로어 재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우드 플로어 재질 중에 회색 재질,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재질이 리플렉션 글로스니스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밝기에 의해서 리플렉션에 있는 이 글로스니스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이 값은 얘만 가지고 조정하기가 힘드니까 기본 스탠다드에 있는 컬러 컬렉션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시면 얘가 하이라이트가 더 이렇게 선명해지게 되죠. 그리고 콘트라스트 조정하면 이 재질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나뭇결이 가지고 있는 이 어둡고 밝은 이거에 의해서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부분, 생기지 않는 부분 이렇게 되면서 좀 더 진짜 같은 나무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플로어 하이라이트 맺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뭇결에 의해서 생기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V-Ray에서 하던 하이라이트 글로스니스라는 맵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건데 물론 글로스니스에 넣었어도 됐는데 하이라이트 글로스니스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넣었었죠. 근데 코로나는 글로스니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이라이트 텍스처를 넣어서 조정을 하시면 훨씬 현실감 있는 이런 재질을 표현하게 됩니다. 잘 활용해서 사용해 보시면 이런 느낌이 표현이 되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태양 하나 하고 스카이만 가지고 이런 표현이 된다는 게 마음에 듭니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제 컴에서도 한 10분 정도 거니까 노이즈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장면은 밑에 보면 제 시스템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i7에 5820K 3.3GHz 그래픽카드는 GTS 970이고요.
스피어 재질을 한번 조정해 볼게요. 이제 스피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기본 재질을 제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디퓨즈에 원하는 색상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일로 놓고 그 다음에 컬러를 조정하시면 기본으로 프리넬이 작동되고 있다고 했죠. 기본 옵션이.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 IUR을 높이는 걸로 금속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IUR 그리고 컬러를 금속을 만들 때는 어두운 색으로 그레이에 거의 검정색에 가깝게 조정할수록 금속을 표현한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글로스니스를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그냥 쨍한 그리고 약간 글로시한 그런 걸 표현할 텐데 애니소트로피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방향성.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약간 위아래로 하이라이트가 살짝 위아래로 뿌옇게 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갖게 하면 생각보다는 더 좋은 재질감을 표현하는데 이걸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방향성을 갖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재질별로. 실린더도 있고 박스도 있고 스피어도 있는데 우리는 다 방향성이 없잖아요. 방향성을 갖게끔 옵션을 조정하는 걸 습관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향성을 가지면 하이라이트가 이제 아래쪽으로 살짝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오른쪽에 트랜스 루젠시가 있는데 트랜스 루젠시 값을 좀 조정해 보면 빛 투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빛 투과율을 조정하면 태양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투과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볼을 통과하는 거죠. 태양에 의해서 볼을 통과하는 빛이 투과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흔히 저희가 투사이드 재질이라고 V-Ray에서 만들었던 그런 건데 V-Ray에서 좀 단점이 뭐냐면 두께가 있으면 트랜스 루젠시가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좀 트릭을 써야 되는 혹은 두께를 빼버리고 마치 두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야 되는 상태가 좀 있었는데 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값을 조정하시고 색상을 조정하시면 해당하는 컬러에 의한 빛 투과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빛 투과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디퓨즈에서 빛 투과는 아래쪽에 있는 블루 계열로 투과를 하는 거죠. 빛 투과를 많이 주면 투과가 많이 되겠죠. 주변에 색번짐도 많습니다. 여기에 텍스처를 주게 되면 흔히 말하는 마블 재질, 빛이 투과되는 마블 재질 같은 경우를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죠. 텍스처에 의한 두 개 다 주는 거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해서 색상에 의해서 빛 투과가 많이 되는 부분, 적게 되는 부분을 만들게 됩니다. 나뭇잎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두께가 있는 줄기 부분들, 나뭇잎에도 줄기가 약하게 있는데 그 줄기 부분은 약간 어둡게 하고 나뭇잎 쪽은 밝게 하고 이렇게 해서 투과율을 조정하면 좀 더 현실감 있게 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컬러에는 나뭇잎 컬러, 디퓨저에 사용했던 컬러를 약간 조정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런 투과되는 색상이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실제 같은 나뭇잎을 표현하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투과는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에서 디스플레이먼트가 아직은 옵션이 이거밖에 없어요. 옵션이 이거밖에 없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디스플레이먼트 같긴 해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근데 디스플레이먼트를 코로나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언랩 UVW를 잘 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먼트가 연결돼야 된다. 그러면 언랩 UVW를 연결되게 다 펼친 다음에 여기서 디스플레이먼트 텍스처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잘 연결되는데
이 장면에서는 사용한 게 그냥 3ds max의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를 사용했어요. 그것도 역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카펫인데요. 카펫에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맵에는 카펫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20 정도 디스플레이스가 되게끔 했고, 재질을 살펴보면 카펫 재질의 디퓨즈는 그냥 비트맵, 이런 비트맵이고요. 불규칙한 벨벳 같은 느낌이고, 디퓨즈에 있는 거를 흑백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범프해 줬어요. 범프는 이 정도 줬는데, 이 정도. 얘를 다시 디스플레이스에 이렇게 넣어준 거죠. 20 정도 디스플레이스가 되게끔. 그래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꼭 디스플레이먼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치 그런 것처럼 카펫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 스터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기타 등등의 또 뭐 재질 슬롯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스터디 해보시고, 저는 이제 스캐터로 넘어갈게요. 재질 기본적인 거는 다 아시니까 조정을 더 해서 작업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스터디를 해 가시는 게 빠른 습득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보시고요. 제가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아주 간단한 방인데, 얘를 코로나 컨버터로 그냥 컨버팅만 했어요. 컨버팅 하는 시간은 한 10초 걸렸고요. 렌더링을 걸었더니 코로나 재질로 렌더링이 됐어요. 그냥 렌더링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모든 라이트부터 해서 모든 재질이 컨버팅이 됐습니다. 오늘 또 컨버터가 나왔죠. 6월 17일 컨버터가 새로 나왔는데, 그 컨버터는 코로나 렌더에 새로 추가된 맵이 있어요. 이 코로나 비트맵인데요. 3ds max가 가지고 있는 비트맵보다 코로나 비트맵을 사용할 경우에 더 좋다, 더 빠르다 라고 코로나 쪽에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비트맵이 들어와 있어요. 네, 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와요. 매핑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얘는 원래 이래 스피어리컬로 되어 있어요. 이거랑 상관없어요. 인바이러먼트에 사용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 같지만 똑같다. 다른 것 같지만 똑같아요. 맵을 불러오는 거, 해상도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필터링 하는 부분이 바로 붙어 있고요. 아웃풋이 그대로 있습니다. 3ds max 가지고 있는 아웃풋 필요하죠. 그래서 각도 조정하는 게 있고, 타일링 되는 거, 옵셋 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정확하게 매핑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해봤더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나아질 것 같고요. 하여튼 속도는 빠르다. 컨버팅 됐을 때는 얘로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나온 컨버터로 하게 되면. 그래서 만든 그냥 컨버팅만 한 거예요. 렌더링을 걸어보면 그냥 걸려요. 사이즈는 작게 해서 한 번만 보여드리고 스캐터로 할게요. 아무것도 제가 손대지 않았다. 손댄 건 이거 있어요.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EV 값 원래 0이었는데 1로 제가 고치면서 좀 밝아져서 하이라이트 컴프레스를 10으로 바꿨어요. 그것만 했어요. 네, 이렇게 렌더링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V-Ray 그 라이트도 100% 코로나 라이트로 변형하는 걸 보면 현재까지 본 렌더러들 중에서 컨버팅을 정말 잘 하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하나 다른 게 지금 이게 에칭 글라스를 표현한 거였었는데 이 재질은 좀 달리 표현되더라고요. 옵션이 약간 달라서 그런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그 뒷면을 하나 뜯어내 가지고 에칭 재질을 줬는데 V-Ray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뒷면만 뜯어 가지고는 또 재질이 다르잖아요. 앞에 유리가 있고 뒤에 또 한 면인데 한 면이 저쪽을 보고 있는지 이쪽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 부분만 좀 다시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는 약 3분 정도 렌더링을 하고 종료하는 걸로. 막 끄고 싶죠? 이 정도 하고 종료합니다. 그렇게 컨버팅 해도 금방 되는구나 뭐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그냥 한번 컨버팅 해봤고요. 스캐터를 해보겠습니다. 스캐터를 하려면은 나무를 배치할 건데 나무를 배치하기 전에 간단하게 주전자를 배치 한번 해보고 나무를 배치하도록 하죠. 코로나도 프록시가 있어요. 그래서 프록시를 사용하시면 되니까 간단한 주전자는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플랜을 하나 만들게요. 플랜의 사이즈는 정사각형으로 플랜은 매핑 좌표를 이 플랜 사이즈에 맞게 갖고 있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가 주전자가 배치될 평면이에요. 지오메트리에 보시면은 코로나라는 그룹이 있죠. 여기에 C 스캐터라는 게 있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코로나 스캐터가 아이콘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하신 다음에 디스트리뷰트 온 오브젝트라는 게 서페이스를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지형이면 지형이 되겠죠? 선택. 그 다음에 인스턴스 오브젝트는 배치될 물체, 나무, 뭐 잔디, 주전자. 선택하면 이렇게 배치가 돼요. 옵션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지금 보여지는 박스 형태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풀로 하시면 주전자가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이콘 사이즈고 몇 퍼센트 보이게 할 건가 이런 거고요. 뷰포트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100%로 본 다음에 다른 작업을 진행하실 때는 내가 100%는 이 정도 봤지만 뷰에서 보이는 건 10%만 보이게 하면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런 거를 조정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10개가 보이는데 150개로 조정할게요. 150개가 되니까 서로 겹쳐 있는 부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좀 다른 형태로 바꾸고 싶으면 랜덤 시드를 바꾸시면 됩니다. 막 바뀌죠? 나무를 심을 때나 잔디를 심을 때는 이렇게 배치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서로 충돌 체크를 하게 되면 서로를 피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지 않게 됩니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한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없어요.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없으면 더 많이 배치가 된 상태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회전 여기 회전이 있고요. Z축으로 마이너스 360에서 360까지 랜덤하게 회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각축 방향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회전하고 싶으시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이렇게 스케일 조정할 수도 있고 각축 방향으로 달리 조정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끄셔서 찌그러진 오브젝트 형태를 만들 수도 있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만약에 이 플랜이 가지고 있는 이 특정 부분에만 배치하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막 물체를 겹치면서 여러 군데. 그럴 때 이 density라는 부분에 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조정을 하셔야 뭐 나무 같은 거 배치할 때 다양한 형태의 나무들을 배치할 수 있게 되죠. 다른 물체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보고 싶으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두 개의 물체들이 막 배치가 돼요.
굉장히 빨라요. 사용하기가 편하고 여기다가 사용할 맵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로나 비트맵 얘를 사용할 건데 하나 가져오고 그냥 비트맵을 하나 가져올게요. 아까는 분명히 안 됐는데 이번에 잘 되면 그냥 코로나 비트맵이 좋은 걸로 위에는 코로나 비트맵 가져와서 덴시티에 넣겠습니다. 인스턴스 이렇게 돼요. 뭐 이상한 거 같죠? 사이즈를 스케일을 일단 줄일게요. 20에 30으로 개수는 400개 이렇게 할게요. 여기 보면 플랜 같은 경우는 매핑이 한 장에 이렇게 딱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용한 매핑이 텍스처가 원이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이쪽까지 걸쳐 왔는데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옵셋 값을 0.2 정도 주면 마이너스 0.2 이렇게 가요. 맵도 이동을 하게 되죠. 비트맵을 사용해 볼게요. 비트맵을 넣을 경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약간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나. 버전업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코로나 비트맵은 속도가 좋아졌다는 것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맵의 검정색 부분은 없게 되고 흰색 부분에는 보여진다. 비트맵을 반전시키면 반대가 되겠죠. 예. 그래서 흰색 부분에 배치가 된다. 는 거고 비트맵을 바꾸면 바뀌는 곳에 생기겠죠. 비트맵을 바꾸면 네, 흰색이 많은 부분에 생길 거고 흰색이 없는 부분에 이렇게 생기겠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볼게요.